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휘어잡을 최강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최창림 매니저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최창림 매니저의 추천주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사실 AI 시대에 있어서 필수 전력원이죠. 지금 원전 르네상스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그 원전 협력 관계도 지금 두터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전산업이 왜 원전의 대장주 역할을 할 거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국내 화력 발전에 대한 70에서 80%에 대한 그 유지 보수 점유를 하고 있어요. 70% 80%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본 이력이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바라카 원전을 수출해본 게 유일하거든요. 당시에 동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수처리 설비와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독보적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한전산업만 해볼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한전산업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신월성이라든가 한빛 그런 원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비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동사가 앞으로 원전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원전의 가동률도 지금 15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실적도 훨씬 더 많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하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이라든가 검침 그리고 태양열 발전소에 대한 이런 운영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려보면 오늘 어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눈치 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조정 나오면 매수가 19,300원부터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을게요. 27,800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3,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저도 일단은 원전주에 대한 기대치는 저도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는 다시 원전주를 한번 좀 재공략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역시 또 먼저도 좀 내다보고 좀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이제 원전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한전산업보다도 뭐 한전기술, 뭐 BHI 뭐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뭐 해외 원전 수출이 확대되면 그에 대해서 뭐 EPC 역량이라든가 뭐 설계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수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게 또 기대감이 실어서 많이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는 한전산업은 이 원전 OMN이라든가 뭐 운전 정비 지원 사업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해외 수주랑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조금 연결성이 살짝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전문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라카 원전에서의 그런 네. 유지보수를 했던 그런 독보적인 레퍼런스, 유일하게 갖고 있는 레퍼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미국 갖고의 어떤 원전 인프라 확대에 있어서 분명히 충분히 한전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 네. 방송에서 약간 종목이 삐끗하는 바람에 제가 약간 지금 급한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된 그렇죠. 상황이기도 그러긴 하죠. 하고요. 예, 지금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한전산업은 이제 한국전력과 이제 한국전력이 모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네. 한전산업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 KPS 다 같이 보시는 게 좋겠지만 탄력적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한전산업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산업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한전산업이 탄력적으로 최근에 움직인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엄청 무거웠던 종목이잖아요. 왜 웃어? 네. 최근에 되게 잘 올라와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한 12,500원에서 한 27,000원까지 한 거의 100% 넘게 올라와서 그렇죠. 너무 좋은데 그리고 하는 사업도 너무 좋고 원전 산업도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렇게 영업이익률 딱 보니까 직전에 영업이익률이 완전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어요. 네. 이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고 원체 캐시카우 탄탄하게 했는데 왜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졌을까? 그래서 수익성 악화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해소 좀.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동률이 15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그 발전소에 대한 유지 보수를 지금 80에서 90%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예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그 판관비 쪽에서 좀 많이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바닥에서 지금 100%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걸 선반영 좀 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재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전력 테마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한 해거든요. 맞아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산업이 100%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50%딱 되돌림이 나왔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라왔다 50% 정도 되돌림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딱 정확히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종목인데 설명할 게 뭐 참 질문할 게 잘했어요. 없어. 질문할 게 없어서 그 영업이익이 좀 빠졌던 거 그거 하나 네, 질문했던 네. 건데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대우건설 갖고 나왔을 때도 맞아요. 이건 뭔가요 하셨잖아요. 맞아, 이거 뭔가요? 네, 근데 좋은 그리고- 종목이지 않냐. 네. 그래서 또 10,000원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네. 많이 갔죠. 네. 네. 좋은 참고하시면 종목입니다.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주라는 게 사실 그렇더라고요. 잊고 있다가 잊을만 하면 한 맞아요.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맞아요. 나 맞아요. 아직 있어 이렇게 보여주던데 지금 딱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전산업도 찍어주셔서 또 이제 다시 올라올 때가 됐구나 싶어서 원전주들을 쭉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한전산업에 대한 목표가는 23,000원이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원전주들 이번 달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최창림 매니저를 칭찬해준 강시환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반도체 쪽으로 가져왔어요. 아까 전에 성하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막 이오테크니스, 뭐 TCK 뭐 상한가 갈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빨리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아직 아직 못 간 반도체 종목들이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아직 못 간 종목 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인 CMTX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꼭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니야. 시가 짝사랑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가총품 판도에 이거 거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CMTX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걔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가 너무나도 빵빵합니다. 그렇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 TSMC 등 엄청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식각 파츠 부분에서는 거의 그 자회사인 또 그런 회사에서 실리콘 인곳을 받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고 수익성 여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TSMC의 글로벌 고객사로 잡고 있고 원티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TSMC의 그런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TSMC에서 3나노 및 2나노까지 양산 공급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시화적인 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CMTX는 제가 매달 갖고 오면서 지금 많은 매니저분들한테 IR이 아니냐 막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불구하고 오늘도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4%인데 저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도 20%, 25%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4%인데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은 예. 겁니다. 그동안 빠진 거에 일부 되돌림이 올라온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정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수익성. 그러니까
펀더먼트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올해가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에서 이번에 세미콘 코리아에서 이오 테크닉스뿐만 아니라 CMTX까지 와서 너희들의 그 기술력, 실리콘 파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공급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의 고객사까지 되면서 이제 협력사, 25년도에 최고 협력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수주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지금 13만 원인데 20만 원 넘어서 30만 원까지도 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번 달에 못 간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또 가져올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12만 9,7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짧게 잡을게요. 15만 2천 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1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CMTX를 이게 또 매달 이렇게 함께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강찬 매니저님께서 도대체 어떤 저기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또 하나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 CMTX를 이제는 저도 잘 알겠어요. 그렇죠. 저 사실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강찬 매니저님의 설명 때문에 저도 이제 아는 종목인데 TSMC 관련주, 그러니까요. 마이크론 관련주. 네. 네. 그래서 빈틈을 한번 좀 네. 노려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뭐 TSMC에 대한 레퍼런스, 뭐 삼성전자 레퍼런스 좀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면 시장에서는 사실 이 레퍼런스랑 실제 매출 기여랑은 좀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CMTX가 어느 정도 좀 레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매출 인식에 대한 시차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들을 수 있는데 지금 2026년도 영업이익을 한 710억 원 정도 예상을 네네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미 보고서라든지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MTX는 710억 원을 넘어선 영업이익이 발생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죠. 그럼 곧 있으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CMTX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지금이 매수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타겟 시황으로도 반도체를 가져오셨는데 네. 예, 추천주로도 또 반도체를 가져오셨어요. 네. 예, 강시환 매니저님의 반도체 사랑이 1월에는 1위로 만들어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를 기대하면서 CMTX 목표가 15만 2천 원, 뭐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의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앞서서 타겟 시황 이야기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일단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오늘 네오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양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속도도 중요해졌습니다. 뭐 우리가 도로를 2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히는 것처럼 반도체 통로도 넓히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인터페이스 구역이거든요. 이쪽에서 네오셈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글로벌 메모리 거인인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 PCI 젠6 규격 서버용 SSD인 9650 시리즈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젠5보다 무려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 난이도가 10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 젠6에 대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SS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네오셈한테 직격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점을 네오셈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워낙에 이 SSD 시장, 이 SSD 테스터 시장에서 워낙에 이 전 세계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하면 네오셈은 그에 대한 수혜가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최근까지 일본의 최강자였던 아드반테스트가 이 SSD 테스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거의 뭐 독자 체제, 뭐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수주가 그냥 네오셈으로 직격탄으로 찍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생각하면 저는 네오셈이 꾸준하게 한번 SSD 시장에 대한 모멘텀 계속 꾸준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계속
SSD라고만 말씀드렸지만 CXL 시장도 계속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CXL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는데 이 CXL에 관련된 재료도 이 검사 장비를 실제로 양산해서 출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올해부터 CXL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라 그러면 그 수혜가 온전히 또 한 번 네오셈에게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네오셈은 현 시점 충분히 신고가 영역에서 강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설정을 해드리면요. 사실 제가 보고 있었던 자리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되는 구간, 게다가 또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신고가 영역도 한번 들어갔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열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한 15,000원에서 시초가 부근에서 한 분할 매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간에 좀 19,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그 SSD 네네. 검사 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서 이제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의 인프라인 CXL 테스터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 있죠. 근데 이 CXL 시장 개화에 따라서 네네. 높은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는 이제 뭐 좀 냉정한 평가가 있는데 이런 논란을 좀 잠재워줄 만한 뭐 한 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건 맞다. 저도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기대감 다음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실체잖아요. 실적이 따라 나오느냐, 실체가 있느냐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본편 실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CI Gen 6가 본격화되게 되면 이 마이크론의 이 SSD에 대한 검사 장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네오셈한테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사가 차단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텔과 마이크론의 수혜를 전부 다 네오셈이 가져온다라 그러면 이전에 검사 장비에 대한 재료가 있었던 게 이제는 실적으로 반영되는 본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샘플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CXL 시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XL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는 그냥 뭐 샘플용 검사 장비를 좀 몇 대 정도 납품하는 정도였다라 그러면 올해부터는 고객사들에게 본격적으로 CXL 3.1이 양산형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그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SS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CXL에 대한 재료까지 단독으로 독단으로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이제는 기대감 다음으로 실체가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 네네. 위해서는 결국 이제 약간 좀 새로운 이슈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새로운 이슈라고 한다면 광 네트워크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SSD 관련 종목이거든요.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마이크론의 발표가 나올 게 있고 네. 그 엔비디아의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럼 네오셈도 이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 행사 안에서도 좀 뭔가 수혜의 이슈를 볼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볼 수 있다. 저는 사실 그 기대감도 일정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GTC 2016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칩을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결국엔 뭘로 이어지냐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시장의 투자로 이어져요. 그럼 AI 시장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HBM에 대한 이 추론형에 대한 생각만 하시겠지만 분명히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랜드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이클이 나온다라 그러면 역시나 HBM만큼이나 ESSD 그러니까 기업용 저장 장치도 충분히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엔비디아 GTC 2016에서 AI 시장에 대한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동반수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검사 장비 이 글로벌 점유율 80%가 넘는 기업이니까 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CI Gen 6 SSD에 대한 검사 장비는 요 네오셈이 독점할 거기 때문에 그 재료 한번 더 기대해 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하셔서 사고 싶은데 못 사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막 살려고 넥스트 했는데 없습니다. 네. 시간에서 안 돼갖고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갖고 쇼호스트 역시 쇼호스트. 아니, 강시원 매니저님은 거의 칭찬 보시네요. 칭찬 보. 칭찬봇? 네, 좋습니다. 네. 이 성화준 매니저님이 SSD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뭐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자주 가져오시는데 오늘은 또 네오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SSD 종목들 중에 일단 뭐 거의 탑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목표가는 19,000원으로 네오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의 오늘장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제가 저번 달부터 코스닥 150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목 또한 그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저번 때도 2위를 기록을 했던 걸로 저도 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이제는 이 종목을 넣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 하면 떠올라야 되는 종목, 뭐 어떤 모두가 포트에 있어야 될 종목. 뭐죠? ABL 바이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 보니까 이제부터 ABL 바이오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거리가 많이 생겨나주고 있는데 지금 뭐 4월 달에 미국 아마케가 열리기 때문에 보통 3월 달에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바이오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시가총액 최상위에 꺼내 있는 ABL 바이오가 또 가장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슈거리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일라일리가 이제 지분 투자에다가 기술 이전까지 받아갔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해서 검증을 일라일리가 다 끝내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한테도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빠르면 상반기 내에도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은 계절적으로 3월 달에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 달부터 설명드리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 3월 달에 액티브 ETF가 새롭게 2가지가 상장되고 3가지가 들어오네요. 3가지가 상장되는데 결국은 코스닥 150을 한 75% 정도로 따라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먼저 구성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 넣을 건데 지금 결국은 타임폴리오와 삼성 액티브자산 운용이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가장 먼저 그렇겠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ABL 바이오가 때마침 코스닥 안에서 모든 ETF 종목 다 합쳤을 때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게 ABL 바이오가 코스닥 안에 1위입니다. 그만큼 모든 ETF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ETF가 굉장히 지금 활발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ETF 안에서의 수급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 제가 또 보고 있는 몇 가지 좀 차트가 있어서 제가 보는 화면과 함께 자료 몇 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초반에 코스닥 150 설명드릴 때 외국인들이 갑자기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알려드렸고 이번 주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월간으로 봤을 때 결국 지금 다른 달에 한 달치 정도를 지금 3거래 만에 샀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건데요. 결국은 타임폴리오가 ETF 하나 상장할 건데 그거는 원래 들고 있던 거를 더 넣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근데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타임폴리오의 바이오 액티브 안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 ABL 바이오만 비중은 늘려놨어요. 오호라. 그 얘기는 이번에 하락 구간이 타임폴리오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타임폴리오가 ETF 운영을 잘하는 곳인데 ABL 바이오의 비중은 늘렸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여드리면서 전략을 설명드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기관들은 멈춰 있지만 외국인이 먼저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관들은 수급이 비어 있는 것이고 외국인이 먼저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관들의 빈집이에요. 그러면 기관들이 외국인 따라서 사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금방 뛰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으니 약간 내일 눌린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로는 179,900원부터 내일 시가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넘기겠습니다. 26만 원을 1차 목표로 보겠고요. 손절가는 손절 안 할 생각으로 10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참 좋은 종목이죠. 맞아. 근데 혈액 내장벽 투과 기술이라든가 이제 독보적인 이중항체 플랫폼이죠. 그랩바디를 무기로 삼아서 이제 산오피와의 이제 대형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어떤 대규모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성사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ABL 바이오에 대한 그런 부분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맞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만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진행 속도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혹시 그런 추가적인 내용도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야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더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바이오는 워낙에 보안이 좀 철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프라인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라일릴리가 모든 거를 검증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으로 약간 기대감이 생기는 거 있는 게 로슈와 같은 빅파마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아마 빠르면 상반기 안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뭔가 얼도라가 된다거나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기술 이전 논의라는 뉴스가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뉴스가 생기게 되면 모멘텀은 더 그 뒤에 붙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있는 상태 안에서 이제는 수급적인 면이 붙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를 좀 다시 봐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매수가가 조금 궁금하다고 하셔서 매수가가 그렇죠. 네, 제가 매수가를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7만 9,900원이라고 마치 이제 쇼호스트 마냥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걸 바꿔놨는데 예. 다시 보니까 제가 바꿔서 16만 8,500원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16만 8,500원부터 내일 시가까지인 거고 네네. 목표가는 전고서 넘기는 26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도 저도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고 바이오를 내가 산다라고 하면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사는 종목입니다. 우리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예. 지금 정말 좋은 종목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 그거 하나만 나와라 이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급등할 종목이 맞는데 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기대감은 너무 좋고 다 그리고 또 지금 수급적인 부분 ETF, 액티브, 패시브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종목인 거 맞는데 수급이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약간 감소되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해소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은 CDMO나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수주 기반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뭐 ST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 그쵸, 우려, 그쵸. 뭐 실적 기대감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바이오테크 결국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1라일리까지 봤을 때 결국 수주 규모만큼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 가치가 안 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월 달에 보통 학회 앞두고서는 프리미엄 가치가 붙으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는 바이오테크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일라일리가 다 모든 거를 검증해 놓은 결국은 지금 다른 종목 대비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바이오테크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최선호가 AB의 바이오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실적적인 것들보다는 이슈거리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싶었던 거야. 그 부분은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본 겁니다. 역시 칭찬본. 그러면 제가 슬쩍 또 하나 또 해드리면은 오늘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우리 또 이갈 매니저님께서 중심 잡으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해드리면 사실 우리 이갈 매니저님께서 이 코스닥 ETF의 편입 비중에 대해서 ABL 바이오의 수혜를 또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용호상박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한 달짜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한 달 중에 좋지만 그 이유도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번 달에 다음 주부터 ETF에 대한 이 기계적인 이 매수세 수급들이 좋기 때문에 저도 ABL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실제로 포트에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와 다르게 또 현실을 보자라 그러면 이 코스닥 ETF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이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진정세 조정세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들이 실제로 뭔가 꺼내줘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ABL 바이오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꺼내줄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강력한 한 방을 한다면 네네. 결국은 일라일리가 될 것 같긴 해요. 일라일리가? 결국 이제 BB 셔틀을 통해서 결국 일라일리가 왜 기술 이전을 해갔느냐. 사실 그게 아직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게 아직 없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ABL 바이오가 발표했을 때 결국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의 BB 셔틀이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발표가 나올 정도로 결국 ABL 바이오가 일라일리와 함께 비만 치료제와 엮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뭔가 일라일리 측에서 정확한 발표가 나온 게 아직은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터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는 과정에서는 로슈라든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BB 셔틀 자체가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지금 상태에 충분히 더 올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액티브 ETF만 보고 있는데 연기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지금 자금 개편을 해서 벤치마크를 코스닥 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 연기금이 작은 집행하게 되면 천천히 우리가 사고 있다라고 티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이 한 번에 뛰어 올라갈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ABF에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알테오젠의 코스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그 빈자리의 바이오는 누가 채울 거냐? 최선호가 AB를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ABF는 3월달 모멘텀 지금 자리가 저가의 매수의 그렇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5월달에 있는 종양학회의 그 초록이 4월달에 발표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4월달에 거의 승부수가 되겠네요. 야, 이거 너무 설득이 돼 버려서 음. 저도 안 그래도 하도 지금 코스닥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야, 코스닥의 중심은 바이오고 바이오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사지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ABL 바이오에게 거의 넘어갔습니다. 저도.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ABL 바이오 좋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차 목표가 26만 원 전고점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4월, 5월까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혹시 종목 놓치셨을까 봐 한번 정리해보고 그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요. Right now 오늘은 성하준 매니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예고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잠시 후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스닥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테마의 수급이 먼저 들어올 거냐, 그래서 어떻게 순환매가 될 거냐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코스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섹터군이 뭔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시원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저녁 8시 30분 공개 방송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타겟 종목으로 이오 테크닉스 권해드렸던 것들이 오늘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근데 좀 밀렸는데 그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겟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천 종목도 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3월달에 급등할 수 있는 업종과 특징주들을 다 선별해서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오늘 8시 30분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특징 종목, 핵심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밤 8시 30분 강시원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성화준 매니저님. 네, 지금 뭐 유튜브 채팅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끝난 줄 아시고 벌써 인사하고 계신데요. 라인나우 성화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라인나우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요. 라인나우에서는 종목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 얘기는 공개 방송에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라인나우 이후에 저녁 10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성화준 매니저의 급등 전략 회의 저녁 10시에 진행이 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3런 홈런 다음 사냥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네요.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공개 방송 통해서 저는 급락시에 살 거라고 설명 드렸었고 제가 또 어저께 네오 밴드에다가는 저 종가에 사고 있다라고도 멘트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반도체 레버리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까지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큰 거 한 방 남아 있습니다. 이제 큰 거 다가오는데 어떤 포인트가 더 생길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큰 거 온다.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